Hello everyone, how are you? Pretty good. Okay. Welcome to my class. 쌤이 좀 앵굽지만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수업의 여러분들 제목 자체가 문장 보는 눈이라는 사실 수업이지 않습니까? 이 문장 보는 수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쌤이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할 텐데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들 두 권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 책 하나는 교재 하나가 여러분들 문장 보는 눈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토익 문장 보는 눈이라고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뭘 뜻하냐면 우리가 작문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근본적으로 모든 시험이 어때요? 토익, 토플, 공무원, 편입 싹 다 뭘 잘해야 됩니까? 리딩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작문의 리딩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제 말은 아시죠? 그런데 이 작문 독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 공략할 것인가를 쌤이 보고요. 그럴 때 책도 보세요. 쌤이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독해에 나오는 룰에 따라서 공무원이나 여러분들 편입이나 탭스, 토플 쪽으로 일반적인 영어의 이야기를 많이 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 요 교재고 아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많은 학생들이 70% of my students, for example, 한 70% 정도 된 학생분들이 you guys are focused on 어디에 집중해서 문장을 봅니까요? 토익이 좋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그 예문을 많이 보잖아요. 지문을요. 그래서 쌤 두 가지로 공부하는 이유가 요 주황색 책이 훨씬 더 좋은 책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요 책으로 쌤하고 원리를 빡빡하게 공부하고 여러분들 문장 보는 원리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쌤이 요 교재로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을 토익 방법에 맞춰서 다시 공부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두 가지의 교재를 가지고 다니시는데 항상 쌤이 어떤 책을 꺼내라 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가지고 다니시고요. 요게 주교재입니다. 문장 보는 애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 교재가 부교재처럼 토익에 포커스되어 있는 예문을 싹 다 공부하는데 내 목표 자체가 토플이거나 아니면 공무원이거나 편입인 친구는 어때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에 관계된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 게 무슨 시험이에요? 토익 시험이죠. 근데 우리 완이 공부하는 거 대학원이나 공무원이나 편입이나 토플이나 탭스 같은 건 다 어때요? 이걸 다 포함하면서 즉 토익 문장을 다 포함하면서 거기다가 사회, 인문, 종교, 천문학 여러분들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 이쪽입니다. 공무원 편입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연히 노란색 책, 토익 문장 본을 다 하면서 주황색 책을 하셔야 되고 우리 토익 공부하는 친구들도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것은 토익 문제다 이런 경계가 좀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왜? 신문 기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시죠? 아티클이 많이 나오니까 옛날에는 작문 독해 시험 칠 때 토익 시험 칠 때 토익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빤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공부 좀 해본 친구들, 힘든 친구들 쌤한테 그 지금 작문 독해 때문에 힘든 친구는 아시겠지만 요즘은 아티클, 신문 기사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근데 신문 기사는 꼭 비즈니스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토익도 요즘은 이러한 문장 끊을기를 확실하게 배우셔야지 점수가 오를 수밖에 없다. 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교재를 몇 권씩 가지고 다닙니까? 2권씩. 이해가셨죠? 그다음 여러분 요렇게 싹 쓰고 나서요. 선생님이 오늘부터 작문 독해를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3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딴 게 아니고 우리 반이 문장이 나오면 항상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요? 문장 끊을기를 빨리빨리 하실 수 있는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문장 끊을기란 얘기는 뭐를 아는 것이에요? 구조를 잘 아는 것이죠. 영어가 가지고 있는 구조 이런 거 있죠. 명사가 나오고 나서 뒤에는 명사를 형용하는 무슨 쇼가 형용사 쇼가 나올 수 있는데 그 경우의 수는 보통 몇 가지가 있다? 6가지의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이걸로 구조를 횡하니 외워가 있으면 속독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문장에서는 항상 주어 동사인데 동사 주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치라고 불러요. 그러면 도치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 7가지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미리 구조론을 횡하게 외워 있으면 외워 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쌤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외워서 있으면 마음이 덜 힘들죠. 공부하실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구조론을 잘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 구조론 공부가 바로 뭐라는 겁니까? 문법하고 우리 반 수업 문보 수업 아닙니까? 문보 수업. 문장 보는 수업 아시죠? 그래서 1덕목, 2덕목은 우리 반이 뼈다구로 갖추고 나면 그 다음에 뭐를 알아야 됩니까요? 작문 독해의 50%는 대부분 다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구조를 끊을기를 빨리 해야 되고 또 50%는 뭐에 해당됩니까? 어휘를 잘 모르겠죠. 암만 내가 끊을기를 뷰티풀하게 했다 치더라도 그 안에 싹싹 들어가는 어휘를 모르니까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보통 보면 어휘는 체력전이고 성실함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휘 때문에 죽겠죠. 그래서 두 번째 게 어휘 전쟁인데, 어휘는 여러분들 우리 지금 학원에서 하고 있는 기초복하고 그다음 뭐 필수복화는 진짜 다 하셔야 되고, 그거 말고 선생님이 지금 시간표에 항상 보면 복화 22,000이라는 수업하고 연결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복화 22,000이 사실 리딩에 포커스가 맞춰진 어휘 공부입니다. 그래서 오늘요 여러분들 시작했고 공부 우리 방에서 같이 병행하시면 최고로 좋아요. 그리고 이번 세 번째가 뭐예요? 끊어읽기도 다 했고 또 뭐도 다 했습니까? 어휘 공부도 다 했어요. 그래서 번역은 멋지게 하죠,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어떤 개인기가 있으십니까? 문제를 다 틀리는 개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쌤이 특히나 공대 남학생들 그렇다고 막 놀리는데, 그게 공대 남학생 아니더라도 그런 친구가 제일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죠? 딱 본문에 보이는 대로 정답을 찍고 싶은 거죠, 사람은 누구나. 근데 우리가 성인이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반 지금 하는 거가, 또 내가 대학원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와 있는 글을 그대로 읽는 게 아니잖아요. 행간의 뜻을 읽을 수 있어야 돼. You should read between lines. 그죠? 행과 행 사이에 between lines. 여러분들 그 속뜻을 유추를 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반 쌤이 어려움을 하면 쓸까요? 그래서 1번 또 열심히 했고 2번 또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 저는요 왜 이렇게 그 시험 점수가 안 나옵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한국말 잘하고 한국 국어 읽는데 문제가 없는데도 국어 시험을 수능 쳤을 때 생각해 보세요. 만점 맞지 못했죠?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그래, 그게 장문독해 매력인 거예요, 사실은요. 쌤이 매력이라고 얘기했지만 죽을 노릇인 거예요. 완벽하게 번역하고 끊을게 했거든요. 어휘도 다 외우고. 근데 문제는 또 다 틀리죠. 여러분들께서 유추라는 것이 시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발음을 갖다 보세요. inference. 유추란 것인데, 여러분들 모든 시험은 이 유추로 내거든요. 본문 내용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본문의 인마는 왜 이렇게 하는가? 다음 내용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가? 여러분들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쓰는가? 삐리리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진실이 아닌 것은 그딴 문제를 쌤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에서 그러면 이 유추는 지말서 너가 어떻게 가르쳐 줄 거니? 그러면 우리 쌤 지금 하는 수업 중에서 파트 7이라는 수업 하면 쌤이 이거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인마를 하기 위해서 는 1번, 2번이 선행되면서 3바에서 뭘 하면 됩니까? 그러면요. 근데 그죠? 문제 유형 분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 유형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오답의 사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오답을, 선생님이 영어교육학 전공이잖아요? 오답을 멋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요거는 이러니까 오답, 이건 이러니까 오답, 이렇게 사례가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거든. 여러분들, 그래서 오답의 문제 분석 2가지 해야 되고, 오답의 사례 4가지를 여러분들 딱 외워가 있어야 됩니다. 즉,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100점 100승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반 지금 마음 어때요? 야, 선생님, 내가 지금 문제 유형에는 관심도 없고 일단 나는 끊을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쌤 1번 하는 반이 문보반입니다. 근데 쌤이 첫 시간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반한테 맵을 한번 그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죠.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하는가? 어떤 게 느껴집니까? 다 약하군, 이런 생각이 드시죠? 원래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한꺼번에 다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반이 아셔야 되는 게 뭘 합니까요? 우리 반이 이 단어 모르시면 공부 안 하시는 거죠. 발음 해볼까? 답시다. paraphrasing. 아, 잘했습니다. 발음 해볼까? 답시다. paraphrasing. 바꿔쓰기, 즉 뭘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우리 반이 본문에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이 딸기맛 사탕이 나는 것을 갖다가 본문에는 여러분들 요런 포장지에 쌌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보통 정답에는 어떻습니까? 딸기맛 사탕이 나는 걸 갖다가 요렇게 생긴 포장지에다 여러분들 내주죠. 즉 바꿔쓰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반 바꿔쓰기는 이런 거죠. 의미에는 즉 스트로베리, 딸기 맛에는 변화가 없지만 껍데기는 다른 걸로 포장했을 때 빨리빨리 집어낼 수 있는 능력. 근데 이 paraphrasing 그게 바꿔쓰기예요. 근데 바꿔쓰기 할 때 제1조건이 뭡니까? 그러면요, 동의어 공부하셔야 되죠. 이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정리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실 수 있어야 됩니까요? 이게 우리 이번에 문장본에서 하는 거 뭐 구와 절을 왔다 갔다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는 구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정답에는 뭘로 나올까? 절로 나오고. 근데 본문엔 절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다음에 저기 정답에 뭘로 나오고? 구로 나오고. 이런 거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오늘 선생님 첫 시간인데 뭔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반이 그러실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이유는 우리 반이 지금은 되게 멍찌거든요. 이거 뭐 작문 독해를 잘려면 그러면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야 되냐? 예. 근데요,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런 얘기고, 이건 이런 얘기고, 이런 얘기고, 한 달 지나고 나면 우리가 수업 한 달 특강이거든요. 한 달 지나고 나면 한결 마음이 났습니다. 이거 이랬어 이랬구나. 그래서 문장 보는 수업을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필수반인데 하고 나면 이런 얘기합니다. 문장 보는 했다 그래서 막 독해를 빨리 막 잘하는 그렇진 않아요. 아시죠? 그런데 어떤 가장 희망적인 얘기가 있냐면 문장을 봤을 때 겁이 안 난다 그래요. 즉 이만큼 긴 지문을 보면 여러분들 겁이 안 나고 끊어읽기를 빨리 해야겠다는 용기가 생긴다. 여러분들 그게 제일 큰 변화입니다. 사실은 아시죠? 덤벙덤벙 된다고 무슨 뜻인지 아는 게 아니라 처음에 끊어읽기부터 착착착 구조론 공부하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공부의 시작이다. 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해하시죠? 이 세 가지 갖고 우리가 작문 독해를 움직일 것이고 우리 문장 보는 눈은 뭐를? 1번에 포커스를 주면서 2번과 3번 또 쌤이 공부하는 방법론을 끊임없이 얘기하겠다. 그게 바로 우리 반의 목표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노란 책 가지고 쌤이 수업을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그죠? Day 1. 여러분들 근데 오란요 1페이지 펴시고 쌤이 공부해보면 되게 재밌는 현상이 뭘까요? 이거 예습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신 친구 정말 많고요. 우리 반 1학기다. 선생님 뭐를 많이 배웠는데 집에 가서 복습을 왜 할까요? 이렇게 묻던데요. 우리 반 예습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딱 보시고 우리 반요 쌤이 늘 예습을 할 때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반 주어에 뭐를 해옵니까요? 줄을 그으세요. 맞죠? 그 다음에 동사에 뭐를 해옵니까요? 동배를 딱 쳐오십시오.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접속사가 나오면 뭐를 해오는 게 중요합니까? 세모를 딱 여러분들 해오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가 구조론을 제대로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쌤이 보려면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끊을기 동사를 제대로 못 찾고 주어를 못 찾는데 어떻게 걔가 해석을 똑바로 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주어인데 지는 자꾸 주어 아닌 거 그치 해석하고 이러면 문장이 제대로 해석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틀려도 되니까 뭐 하는 게 중요합니까? 예습이 200% 효과입니다. 여러분들 책 펴시고 쌤이 오늘 공부가 1, 2, 3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3페이지를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항상 주어에 줄 긋고 동사에 동그라미 치고 접속사 나오면 뭐 때리고 세모 때리고 그리고 우리 반요 여러분들 수식어구가 나온다. 여러분들 이럴 때 수식어구에는 뭐를 때려오고 관료를 이렇게 때려오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구조론 표시를 해오시면 실력이 진짜 많이 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셨을 때는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잖아요. 이런 거 안 해도 자연스럽게 눈으로 그게 자꾸 만들어져요. 자기가 또 듣기 시험 칠 때 아무도 듣기 할 때 이런 거 관료를 쳐준 사람이 없어도 내가 구조론을 외우고 있으면 근데 누가 얘기 안 해도 그게 다 그렇게 들려요. 지금은 잘 모르겠죠. 근데 그렇게 되도록 쌤이 많이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암기만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서론이 첫 시간에서 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오늘은 예습을 안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집에 하셔서 우리 유니트가 넘버 1, 2, 3 여러분들 3장을 뭐 해옵니까? 오늘 이제 내일부터는 예습을 꼭 해오세요. 주어에 어떻게 하라? 줄, 동사에 어떻게 합니까? 동구배. 그 다음에 접속사 하면 세모. 그 다음에 어떻게 해오라고 세며? 수식어구 나면 뭐 해옵니까? 관로. 근데 처음엔 이게 되게 쉽게 느껴지는데요. 뒤로 가면 갈수록 우리 반이 묘할 겁니다. 또 했는데 동구배 2개 나오고 지 혼자 동사 2개 해오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주어 없고 주어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해오기 숙제 아시겠죠? 그게 뭐 하는 방법? 예습하는 법. 단어 찾아올까요? 안 해와도 됩니다. 단어는 쌤이 카페에 기본적인 거 정리 다 해놨어요. 문장 보는 눈 아시죠? 그래서 카페에 등업하시고 문장 보는 눈 들어가시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아시죠? 그다음 예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쌤이 얘기했습니다. 일단 뭐를 해와라? 구조론 끊을기를 해와라. 됐죠? 그 다음에 쌤이요 카페에 들어가셔서 할 일이 또 한 개 더 있는데 오란요 이거 보십시오. 우리 실장님이 오늘 힘썼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경대 북문점에도 하나 그려져 있고 우리 지금 본원에도 그려져 있는데요. 문장 보는 공식이라고 쌤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딴 게 아니고 부사군이 주어니 동사니 목적이 짱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딴 게 아니고요. 카페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는 휴대폰으로 안 찍어 가셔도 됩니다. 아시죠? 카페에 다운받으시는데 우리 목표가 뭐예요? 자네 부사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나? 그러면 쌤 지금 1번부터 9번까지 적어놨잖아요. 쭉 입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 반이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게 보면 한참 봐야 알잖아요. 이게 부사인지 주어인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또
자네 주어 자리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나? 그러면 네,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자네 형용사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가 있나? 그러면 6가지가 쭉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문장 보는 수업의 키포인트입니다. 이러한 것을 딱 보고 나면 여러분들 근데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건 뭐예요? 주어 동사 다음에 보호나 그럼 근데 이거는 뭐예요? 주어 동사입니까? 동사조입니까? 동사조. 이놈은 그러면 의미가 순치입니까? 도치입니까? 도치. 절대 쫄지 않아야 되는 것이 쌤이 이런 거 위주로 수업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쌤 지금 쇼오프 자랑해 놓은 거예요. 첫 시간에서. 아시죠? 이런 구조론 공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쌤 쓰고요. 그리고 문장 보는 한 달 듣고 나면 다 외울 수 있도록 의미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첫째 시간이니까는 우리가 예습을 안 해오셨으니까 쌤이 오늘 예습을 좀 도와드리면서 이제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 첫날의 주어는 주제는 뭐예요, 쌤이요? 주어 찾기입니다. 여러분 주어는 누가 주어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쌤이 뭐라 합니까? 여러분요 뭐에 도움 없이 전치사나 혹은 뭐요? 아이고 쌤이 좀 유치뽕하지만 한국말로 쓰겠습니다. 전치사 도움 없이 여러분들이가 뭘로 쓰고 있는 거? 최초로 쓰고 있는 뭡니까면요? 명사 대명사. 여러분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뭐의 정의입니까요? 주어의 정의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주어 영어는 뭐부터 찾아야 됩니까? 주어 챙기고 주어가 나오고 나면 누굴 향해 달려야 됩니까? 저돌적으로 동사를 향해 달리는 것이죠. 아시죠? 그러면 이 문장 1번 문장으로 한번 볼까요? 읽어보세요. regulation 시작. regulation. 여러분들 멈춰보십시오. 주어가 나왔습니까? 못 나왔습니까? 주어가 나왔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습할 때 이제 주어 이렇게 주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어는 누굽니까? 그러면요? regulation. 동사 향해 달립니다. 같이 가볼까요? regulation 시작. Regulation of public utilities in the United States is carried out. 멈춰보세요. 그러면 어떤 걸 느낍니까? 영어 문장이란 것은 주어가 나오고 나서 빨리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동사가 나왔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요 커피를 정말 원해요 해보세요. 유치뽕 한 문장 해보세요. I want 시작. I want coffee. 이렇게 동사 대에 막바로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시 주어 다음에 막바로 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의미가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왔으면 좋겠죠. 우리 독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문장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우리 독해는 주어가 나오고 나면 동사가 막바로 나오는 경우는 꿈을 깨라 잘 나오지 않고 아예 딱 기다리십시오. 즉 주어가 나오고 나면 동사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요 주어를 수식하는 뭐요? 수식어구가 푸짐하게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독해 마인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문법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여러분들 성숙된 문법이다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일단 주어가 나왔죠. 동사형에 달리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근데 보니까 영어는 명사 나오고 또다시 명사가 나오면 명사 앞에 전치하는 뭐가 됩니까? 전치사. 그랬습니까? 그러면 전명구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 또 여러분들 The United States 미국 앞에는 항상 고유명사를 할지라도 정관사 덜어 써야 된다. 실용용 문법 2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그러면 또 명사 쓰려니까 명사 앞에 전치하는 또 뭐가 나왔습니까? 전명구가 나왔죠. 즉 여기서 이제 우리 반이 알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문장 본문이나 복화 이마인천 수업 할 때요. 선생님이 첫 시간이지만 진도를 나가면서 스피드를 좀 낼 거거든요.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막 말도 빠르고 뻥치잖아요. 가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한 3회만 견디고 나면 별로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독해 수업에 비하면 훨씬 더 잘게 찢는 수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시면 됩니다. 또 어려운 친구는 복습 예습 열심히 해보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어 챙기고 동사형에 달리는데 우리는요 주어 나오고 나니까 뭐예요? 명사 나오고 또 명사 나오니까 전명구 명사 앞에 전치하는 뭐? 전치사. 여러분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요 regulation 시작. Regulation of public utilities. 우리는 잘 보십시오. 이때 시험 문제 이래 나오기도 쉽겠죠. 잘 보십시오. 토익 파트 5 시험 문제 뭐가 나옵니까? 명사 나오고 또다시 명사 나오니까 명사 앞에 전치하는 뭐? 전치사 중에서 뭐뭐의라는 전치사가 뭐예요? 그러면요? of. 그 다음 여러분들 요런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public 시작. public utilities 뭐예요? 그러면요? 대중의 공공요금.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utility 나오면 쌤이 항상 몇 개를 외워 있어야 됩니까? 3개. 쌤 지금 뭐 할까요? 어휘 얘기할 거예요. 그럼 발음하니까 utilities. 그래서 선생님 공공요금 What is utilities? 그러면 utilities가 뭐가 utilities입니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ater 우리 반 다 가고 싶어하는 공사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상수도 공사입니까? 모르겠다. 수도 공사입니까? 수자원 공사. 그죠? 이름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애들이 그죠? 또 뭐에 가고 싶으세요?
가스, 도시가스 공사. 맞죠? 공사니까 뭡니까? 민영하고 국영하고 걸쳐져 있는 거. 옛날엔 국영이었지만 또 전기공사 가고 싶죠. 뭐야, 그러냐? 그죠? electricity 합니까? 여러분들 발음 갖다 보세요. electricity. 그죠? electricity. 전기도 쓰려고 어렵다. 그죠? 그죠? 이런 거.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게 공공요금 아닙니까? 공공.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반이 이빠로 이런 단어 아셔야 되는 게 뭐 있어요? 부대 시설이 뭡니까? 그치? 그러니까 facilities. 그리고요, 선생님이 지금 좀 강 큰 짓을 합니다. 왜요? 어휘가 어려운지 알면서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휘는 공부하고 집에 와서 복습 3번 하면 되죠. 그러니까 모르는 어휘 나오면 싫어하지 마시고요. 아, 내가 이런 공부를 해야 덜 불안하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facilities. 그죠? 이런 거 facility 뭡니까? 우리는요, 부대 시설이니까는 우리반이 건물 안에 있을 때 카페테리아라든지 여러분들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들 그 다음에 3번째 알아야 된다는 일단 뭐? 오란요, 그죠? 바로 그 amenities. 그죠? 오란요, 우리 왜 오락 편의 시설 아닙니까? 야, 지만선 이런 거 알아야 되냐? 예. 무슨 시설 하는 거 3개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숙소 얘기가 나오거나 하면 이렇게 많이 나오죠. 바로 갖다 보세요. 그리고 왜 이때 복수를 쓰니? 보통 복수를 많이 씁니다. 아시죠? 바로 갖다 보세요. amenities. 그거 쌤이 강세 줄게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그죠? 왜 안 오면 대박 날 겁니다. 바로 facilities. 부대 시설. 바로 갖다 보세요. utilities.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고. 여러분들 그러면 영어는 참 신기한 거가 얼마니 그러면 이 공공요금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얼마나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지 압니까? 얼마나 생각해보세요. 우리 공공요금을요, 여러분들 쌤이 북유럽에 여행을 갔거든요. 여러분들 노르웨이가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잘 살죠. 스웨덴, 노르웨이, 특히 노르웨이. 여러분들 근데 걔들이요 100% 이런 공공요금을 누가 지고 있습니까? 국가가 100%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은요 이렇게 뭐 별로 자기가 암만 열심히 해도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는 사회주의니까 어떻게 보면 복지국가지만 여러분들 삶의 의욕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뭡니까 뭐 여가 시간을 잘 이용하는 법 여러분들 그런 거를 생각하면 살지만 여가 시간을 청년들은 뭐야만 잘 활용합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것도 아주 좋은 거죠. 별로 설득이 없습니까? 국가가 실업급여 주고 그다음에 노후 부장하고 너만 1,600만 나온다 하대요. 그렇습니까? 1,600만 나오고 그럼 그게 되게 좋을 것 같지만 뭐 할 건데 24시간은 뭘로 채울 건데요. 그죠? 여러분들 해지고 없고 막 3시 되면 해가지고 깜깜하고 그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쌤이 보니까 쌤 왜 그런 얘기 하냐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민영도 있고 여러분들 국가마다 이게 좀 다른데 여러분들 이 보세요. 공공요금을 국가가 지고 흔드느냐 아니면 여러분들 민영으로 주는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기본적인 독해 기본 단어다. 쌤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what is utilities? utilities 뭐라고요?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water 시작 water, gas and electricity 그죠? 여러분들 이런 걸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 지웁니다. 선생님 첫 시간이라서 우리만 토하라고 한 번씩 얘기해 봤습니다. 어휘 공부 여러분들 3개 외우시고 그냥 우리만 영어는요 쌤이 명사 나오고 또 명사 나오면 명사 앞에 전치사는 뭐를 박아야 된다? 전치사 중에서 뭐뭐의 전치사는 항상 뭐요? of 그럼 뭘까요? 우리만요 국민 공공요금의 규정이 해보세요. regulation 시작. regulation of public utilities 어디에 있어서? 미국에 있어서 여러분 도시나 국가 이름 앞에 전치사 뭡니까? in 해보세요. 미국에서 해보세요. in the 시작. in the United States. 그러면 아직까지 주요 요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고개 번쩍 드시고 쌤하고 문법 정리를 안 한 친구는 제발 문법 정리를 한번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100% 뭐로 이루어진다? 주요 요소와 수식어구로 이루어지는데 주요 요소는 뭐예요? 주어 책임은 그 다음 뭐? 동사, 타동사대 뭐를 향해 달린다? 목적어, 2형식, 5형식 동사대는 뭐가 나온다? 보어, 주격보어와 목적보어 됐죠? 그 다음 수식어구는 항상 몇 가지가 있다? 2가지 명사에 대해서 연락 형용하면 쌤 뭐? 형용사 나머지 찌끄레기는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사쇼 아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2가지예요. 그러면 이거 딱 보자마자 느낀 것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요까지 해서 여러분 주요 요소 읽어보세요. 선생님 뭐라고 합니까? regulation 그리고 입 다물어야 돼요. 중요한 놈은 그 놈밖에 없었어요. 왜요? 전명구는 수식어구입니다. 즉 여러분 고개 번쩍 들고 계십시오. 영어에서요 여러분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도 될 수 있고 형용사 구도 될 수 있고 무슨 구도 될 수 있다? 부사쇼도 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전명구는 짧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짜둔동 뭘 향해 달리면 됩니까? 동사를 찾아서 떠나셔야 돼요. 빨리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동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동사 나올 때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자꾸 보고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미국에 있어서 국가 공공요금의 규정 해보세요. 여러분 근데 잠깐만요. 우리 한국말로 얘기할 때는 미국에 있어서의 국가 공공요금의 규정은 그럴 때 우리는 한국말로 번역할 때 뭐가 많이 나옵니까? 미국에 있어서가 많이 나오죠. 또 국가 공공요금의 할 때 국가 공공요금이 먼저 나오죠. 근데 이쯤에서 쌤하고 했는 말 중에 제일 큰 차이점이 한국말하고 뭐예요? 영어는 미국에서가 많이 먼저 나옵니까? 국가 공공요금이 나옵니까? 아니면 규정이 나옵니까? 규정. 그래서 대박을 내는 것이 일단 독해를 잘할 때는 뭐를 챙겨야 된다? 주어. 영어는요, 내가 쓰고 싶은 주어를 어디다가 제일 앞에다가 확 때려 박는 게 제일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그래서 일단 규정부터 때려보세요. Regulation 시작. Regulation of Public Utilities. 미국에 있어서 in the United States. 여러분들 그럴 때 동사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요. is입니까? is carried입니까? is carried out입니까? is carried out. 잘했죠? 여러분들 이게 실용용법 대박이었는데 고개 번쩍 드시고 어휘 공부한 게 합니다. 올반요 규정이란 단어 발음할까? regulation. 올반요 규정을 실시하다 할 때 여러분들 쌤이요 실시하다 동사 여러분들 C로 시작하는 동사 100% 뭘 씁니까? conduct를 쓰게 돼 있어요. 발음할까? 답사 conduct. 혹은 올반 실시하다 할 때 장문 독해반에 가면 여러분들이 하다 동사 do 절대 안 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하다 동사 뭐 씁니까요? perform 씁니다. 해보세요. perform 시작. perform regulation. 또 여러분들 I로 시작한 단어 뭐 씁니까요? 힘들죠 이런 단어 그죠? 여러분들 이름적 강세 발음가 implement 그죠? 실시할 동사 이거 씁니다. 쌤이 첫날인데 과감하게 어휘를 자꾸 주는 이유가 어쨌든 외워야 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는 힘내서 올반요 노트 필기 하시면서 따라오시고 그다음에 보통 문장 본능 공부하고 나니까 학생들이요 책에다 이렇게 적거나 처음에는 이제 노트에 적다가요 화가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눈치채시고 연습장에 적으시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집에 와서 노트 필기를 다시 합디다. 선생님 그렇게 추천해 드릴게요. 나중에 막 화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을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집에 가셔서 다시 노트 필기 하는 것도 좋아요. 처음이니까는 많지 나중에 별로 안 많습니다. 스피드 내서 쌤 독해할 겁니다. 하기 전에 지금 조전이라서 그래요. 어쨌든 conduct나 perform 그 다음이가 already implement 나오죠. 그 다음에 already 실시하다 동사 뭐 있습니까? C로 시작한 거 carry out 합니까? already 이런 거 아셔야 되죠. 바로 carry out. 쌤하고 실용용법 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요? 실시하다 할 때 인마들은 타동사인데 인마는 동사입니까? 두 단어가 있어야 됩니까? 두 단어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요런 수고 시험은 시험 문제 뭐가 나옵니까? 뭐뭐서 실시하다 할 때 carry입니까? carry out입니까? 반드시 carry out이지.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 수동태 바뀔 때 수동태는 사람들이 규정을 실시를 하죠. 그러면 규정이란 것은 항상 실시합니까? 실시되어집니까? 실시되어지죠. 주어 자리에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고 그러면 동사가 뭘로 바뀐다고 셈이요? 여러분들 비동사 플러스 PP 바뀔 때 실시되어지다가 막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보세요. be 시작. be conducted. 그 다음요 be 시작. be performed. 그 다음요 실시되어진다. be 시작. be implemented. 그 다음요 be 시작. be 조심. 여러분들 white arrows ED하고 나서 be carried입니까? be carried out입니까? be carried out. 이때 대박 내는 것이 수거를 우리가 외워야 되는 본질은 뭐라고요? 첫 번째, 수거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한다. 근데 시험 치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수동태 변신할 때 목적어를 주어자를 빼고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 바뀔 때요. 여러분들 동사에다가 비동사 플러스 PP 쓰면서 뭐까지 가야 됩니까? 찌끄레기 뒷동네에 있는 부사까지 다 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떨자 뿌리면 뜻이 변하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아시죠? 그러면 실시되어진다 뭐야? be carried입니까? be carried out입니까? be carried out. 이때 토익 스피킹 시험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 토익 스피킹 시험이 뭐냐면요. 말하기 시험도 되지만 처음에 끈을 읽기를 시험 칩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럴 때 이제는 실시되어지다 할 때 be carried입니까? be carried out입니까? be carried out. 이제 봐보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썼지만 주어 동사만 읽어보세요. 나중에 결국은 그래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시겠죠? 해보십니까? regulation 시작. regulation is carried out. 이때 대박 내는 거가 여러분요 어디에 끈을 읽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out by입니까? carry out입니까? carried out. 그래서 동사의 셈 동그라미 쳐라 그랬을 때 어디까지 동그라미 쳐야 됩니까? is carried out까지 이렇게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절대 분리할 수 없는 한 덩어리로 들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공부할 때? 한 단어처럼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죠? 그럼 가볼까요? 선생님, 규정은 실시되어집니다. 해보세요. The regulation 시작. Regulation is carried out. 뭐에 의하여? 수동태 전치사 항상 뭐습니까? by.
이해가시죠? 이제 그래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끊을게 하실 때, 근데 쌤이 지금은 2줄로 적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한 줄로 있을 때요, 혹시라도 이렇게 끊으시고, 백도 알고, 봐! 이런 순간 끝이란 얘기지. 즉, 스피킹 시험이 끊을기 하면서 읽는 거 여러분들 보는 게 스피킹 시험이거든요. 처음에 본문 주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요 요소 크게 읽고, 전면구 is carried out 딱 끊고, 그러니까 by 형용사 and 형용사 명사 이렇게 그러니까 리듬 타면서 읽는 거 보는 것이 바로 근데 토익 스피킹 시험이에요. 그러면 쌤하고 자꾸 여러분들 원리를 알면서 그렇게 읽어 보시를 해야지 듣기 성적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반에 혹시라도 쌤이 이 말을 하자마자 저는 토익 스피킹은 하지 않을 건데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거 왜 나는 편입이라서 그냥 독해만 되는데 이런 친구들. 근데 그게 다 뭐야? 끊어 읽기가 끊어 듣기거든. 원어민은 영어 잘하니까 우리 지금 하는 원리로 다 읽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를 잘하려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장 보는할 때 끊어 읽기를 잘 해놔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영어는 랩하면 잘 어울리잖아요. 리드미컬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어는 내지르는 언어입니다. 들어가는 언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께서 항상 따라 읽으시고 자신감 있게 자꾸 팍팍 우리가 이렇게 잡 인터뷰 가셨을 때 대구 사투리 쓰기 때문에 자꾸 쑥으로들죠. 이렇게 위축된다. 사람은 누구나 뭐 긴 걸 기다하지. 우리는 수도권이 아니니까 그죠? 지방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영어 쓸 때는 어떡합니까요? 딱딱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야 돼요. Excuse me 하고 나섭니까? Regulation is carried out 이렇게 딱 나올 수 있어야죠. 그죠? 이때도 대구 빌라도 우리가 말해서 하면 안 돼요. 한국말 인터뷰 볼 때는 뭐 그래서 이래가지고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했다 치더라도 영어로 할 때는 대박 내셔야 돼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그 중국말 해놓고 쌤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보십시다. 규정은 실시되어진다 해보세요. Regulation 시작. Regulation is carried out. 누구에 의하여? 수동태전에서 by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끊을게 할 때 왜 여기다 끊어야 되는지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끊을고 나서 by가 나오고 나서요. 우리만 이때 이제 등위 접속사에 쌤이 셈을 줍니다. 우리가 접속사 공부할 때 접속사 때는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 주어 동사 절이 나와야 되지만 등위 접사의 특징은 뭐예요? 항상요 등위 접사가 and, or 그다음 뭡니까? but이 있잖아요. 얘들은요 근데 항상 토익 파트 5 시험 칠 때 등위 접사의 매력은 여러분들 뒤에요 반드시 절이 나오지 않고 뭐가 나와도 됩니까? 구라든지 혹은 뭐 단어가 나와도 상관이 없죠. 즉 절이 나와도 되고 구라든지 혹은 뭐가 나와도 상관없다? 구가 나도 상관없죠. 왜 그래요? 같은 말 다 생략해서 그래요, 사실은. 근데 쌤하고 생략해서 배우는데, 그럼 보십시오. 형용사, and 형용사. 그 다음 뭐예요? 형사대 뭐 나옵니까? 명사. 맞죠? 그리고 우리 반이 고개 번쩍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여기다가 쌤이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반이 발음해 갖다 보시죠. federal. 그죠?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federal이 연방의 뜻이죠. 명사이 뭐예요? FBI. 그러니까 federal입니까? 그죠? 여러분들 federation이죠. 바로 federation. 얘 명사죠. 여러분들 이렇게 나온 게 토익 파트 5 시험 아닙니까? 그런 거 틀리고 돌아오시면 안 돼요. 그런 분 없겠지만 잘 보십시오. 등위 접속사는 여러분들 앞에 것이 뭐예요? 지방의, 주의, 형용사죠. 그러니까 여기 and 뒤에도 무엇이 나와야 된다? 형용사. 그러니까 federal입니까? federation입니까? federal. 여러분들 그렇게 치는 것이 등위 접사의 매력이고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쌤이 뭐 하는 겁니까? 한 문장을 갖다 놓고 갈기갈기 다 찢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학습 목표를 다 보여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요거에 관계된 거 싹싹 이렇게 한 개씩 정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명사 나오고 나서 형용사의 경우의 수 이렇게 학습 목표인 날이 하루 있겠죠. 근데 오늘은 쌤이 인트로 수업이니까 한꺼번에 보여주는 겁니다.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다음 명사 다음에 형용사 나올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 6가지 쫙. 동사 형태에 주어에 따른 동사 형태 몇 가지? 3가지. 태, 시제, 수인칭의 일치. 시험 문제 대박 아닙니까 여기 그죠? 또 여러분들 명사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전치사 쓰고 나서 명사 쓸 때 뭐의 특징? 등위 접사의 특징 하루 공부해야 되겠죠. 근데 그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문법 수업 자체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뭡니까? 문법 수업을 싹 다 섞어 놓은 거죠. 독해 맞도록. 그게 바로 문법 수업입니다. 문장 보는. 이해하시죠? 반드시 필요한 수업이다. 그리고 문법 수업을 제일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합니까요? 암기하셔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영작 하실 때 여러분들에서 이것도 보십시오. 참 이 공부하려고 하면 참 재밌는 거가 여러분요 이거는 지방 아닙니까? 요거는 주죠. 요거는 뭐요? 연방이죠. 영어는 어떻게 한다고? 작은 거에서 큰 걸로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항상. 그래서 스페시픽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가기 때문에 우리 보세요. 여러분들 지방, 주 그리고 뭐요? 연방인 거죠. 여러분들 혹시라도 어디 가셔서 Federal, State and Local 지멋대로 해버리죠? 여러분들 그러면 뭡니까? 틀립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얘는 되게 영어식 마인드가 없는 애인데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주소 쓸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 반 보세요. 우리 거꾸로 쓴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우리 반 예에서 만약에 주소 쓸 때도 뭐 김준호 이래 쓰고 나서 뭐 합니까요? 근데 여기 보면 번지 나오죠. 그래서 뭐가 나와요? 동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중구가 나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대구, 그 다음 뭐예요? South Korea. 항상 specific information should be coming very first. You should remember. 기억하셔야 돼요. And the general idea should come later. 그죠? 나중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용어 상식이에요. 선생님, 장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뭐도 마찬가지입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도 마찬가지예요. 뭐보다 합니까? 쌤 시키는 거 해보십시오. 여러분 내일 이맘때 해보세요. 내일 영어로 뭐예요? yesterday. 참, 우리랑 근데 이런 거 틀리면 진짜 쪽팔리는 말씀 안 됩니까? 창피한 거 아시죠? 이맘때가 뭐예요? this time. 선생님, 제 내일 이맘때도 이런 공부해야 됩니까? 토학으로? 당연하지. 계속 토하다 보면 토할 게 없어요. 우리는 술 먹고 토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알잖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맘때 할 때 세 말이 이맘때를 먼저 써야 됩니까? yesterday를 먼저 써야 됩니까? 이맘때. 왜요? 요거는 순간이고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일반적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this time을 먼저 쓰는 겁니다. When it comes to time and the place, 장소하고 시간 얘기할 때 specific information should be coming very first. 맞죠? 근데 자세한 정보 항상 먼저 나오고 general한 것은 큰 개념 어디로 빼야 된다? 뒤로. 독해 기본, 듣기의 기본. 아시죠? 그러면 내일 이맘때 해보세요. 여러분들 내일 이맘때 해볼까요? This time 시작. This time tomorrow. tomorrow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어제 이맘때 해보세요. This time 시작. This time yesterday. 내일 찝찝해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보십시다. 내일 이맘때 해보세요. This time 시작. This time 그죠? Tomorrow. 내일 이맘때 그죠? 그러면 어제 이맘때 뭐 하셨어요? 해보세요. This time 시작. This time yesterday. 쌤 우리 반 1박 2일 이런 거 봤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안 그렇습니까? 근데 텔레비 많이 보잖아요. 이죠 이런 거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this time yesterday, this time tomorrow. 그러면 느낀 것이 뭐든지 뭐예요? 작고 그 다음 작고 그리고 제일 크고.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요 구미 경북 해야 됩니까? 경북 구미입니까? 영어로 하려면 구미 경북인 거예요. 내가 계명대학교 미국 학과에 재학 중이라 칩시다. 그러면 쌤이요 영어로 얘기할 때는 미국 학과 계명대학입니까? 계명대학교 미국 학과입니까? 미국 학과 계명대학교라고. 그래서 그런 거 제발 실수하시지 마세요. 아시죠? 그래서 삘 살리는 겁니다. 시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그럼 보세요. 우리 내일 이맘때 해보세요. This time 시작. This time tomorrow we'll be working. 우리 역시 공부할걸요? 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쌤이 첫 문장인데 굉장히 잔소리가 심했죠? 그럼 고개 번쩍 드시고 네, 그럼 해보십시오. 주요 요소만 읽어보세요. Regulation 시작. Regulation is carried out. 시제가 무슨 시제입니까? 비동사 플러스 PP에서 시제 결정권은 누가 있다? 비동사, 현재 사실이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일반적 사실 진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에서 공공요금에 여러분들 미국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는 잘 보십시오. 주요 요소와 수식어구에 대해서 볼 수 있으면 우리는요. 쌤 한번 볼까요? 장문 독해를 잘하면 쌤 몇 개를 조심하자? 3개. 첫 번째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구조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어휘. 세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유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읽고 나니까. 그죠? 여러분들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럼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연방자치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방자치. 그죠? 여러분들 알고 보니까 보십시오. 미국에 있어서의 대중공공요금의 규정이라는 것은 is carried out, 실시되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각각의 지방, 주,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여러분들이 그 실시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들 미합중국 전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유추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시죠? 근데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우리반 두 번째 문 그러면 복습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우리반요 딱 가셔서 여러분들 일단 주요 요소를 적어보세요. 주요 요소 아시죠? 그러니까 규정은 실시되는지 보세요. Regulation 시작. Regulation is carried out. 확장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공공시설의 규정해보세요. Regulation 시작. 공공요금의 규정해보세요. Regulation 시작. Regulation of public utilities. 미국에 있어서 in the United States 실시되어진다. is carried out. 뭐에 의해서? by. 그죠? 그러니까 지방, 주, 마지막에 and 하면 때리면 되죠. 그리고 연방정부에 의해서 by local 시작. by local, state, and federal government.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A, B, and 끄트머리 한번 뭐 써준다는 얘기예요. and 때리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뭐의 매력이다? 등위접사의 매력인데 이런 리듬감을 타야지 뭐를 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 말은 독해를 잘 할 수가 있어. 듣기를 잘하고 독해를 잘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몇 형식 문장이에요?
주어 비동사 플러스 PP 몇 형식? 2형식. 아시겠죠? 연담이가 우선 그거까지요. 그러면 선생님 영어 공부할 때 정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볼까요? 우리는 기초용법 할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독해를 할 때는 항상 뭘 합니까? 목적어를 주어 자리를 빼고 동사를 뭘로 바꿔서 비동사 플러스 PP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독해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비동사 플러스 PP를 많이 외우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개최하다 동사 뭐요? hold. 여러분들 개최되어지다 뭘 합니까? be. 시작. be held. 막바로요. 여러분들 수동태를 많이 배우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독해 공부할 때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실시되어진다 해보세요. carry out 아니고 실시되어지다. be. 시작. be carried out. 잘했고. 이렇게. 선생님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가 사실은 독해 공부하는 방법이라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어릴 때 공부할 때는요 이렇게 수동태 노트를 하나 만드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그날 작문 독해에 나왔는 뭐를 수동태를 다 함 적어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실시되어진다 다시 해보세요. I로 시작한 거 해보세요. be 시작. be implemented 이렇게. 아시죠? 그럼 나 할 말 있습니다. 뭐뭐라고 일컬어진다 해보세요. be 시작. be 안 나오죠?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 여러분들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죠? 머릿속에 장기 기억 체제에 많은 것을 집어넣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억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억력이란 것은 이런 것으로 일컬어진다. 여러분들 그래서 머리에 장기 체제, 선생님 지금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머릿속에 장기 기억 체제를 많이 집어넣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요? 다시 기억력이라 부른다. 혹은 우리 토익을 바꿔보세요. 한 해 동안에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총 수출과 수입에 대해서 밸런스를 얘기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무역 수지 균형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럴 때 쌤이 지금부터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뭐뭐라고 일컬어진다. 뭐뭐라고 정의 내려진다 할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늦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쌤 처음 수업을 어렵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좋은 습관을 배워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수동태 나오면 쌤 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수동태 노트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요.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 모음집을 만들어보면 참 공부가 많이 됩니다. 요거 정답이 뭔가 쌤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반요 문장 보는이라고 그래서 우리 반요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쌤이요, 여러분들 첫 번째 주어동, 그리고 첫날에는 쌤 진도를요, 우리 반 예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원리 공부만 하고 한 문장만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 반 참 그렇죠. 쌤이 뭐뭇을 수행하다 할 때, 여러분들 끊을게 할 때 뭐라고 합니까? is입니까? is carried out입니까? is carried out. 여러분들 대박 내고요. 두 번째 우리 반 한번 읽어볼까요? 2번에 별딱지 하시고,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The worst 시작. The worst economic reversal. 주어가 누가요, 그러면요? reversal. 여러분들 그죠? 침체합니까? 그럼 보십시다. The worst니까 최상급, 최악의 경기 침체는 우리 반 주어가 나왔죠. 바로 그 reversal. 우리 반 주어가 나오면 우리 뭘 향해 달리기로 되어 있습니까? 동사. 우리 반 그런데 이 책은요 토익 문장 본론이 아니고 문장 본론 책입니다. 주황색 책, 그죠? 주황색 책에 지금 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 무엇일까요? 주어가 나오면 뭘 향해 달린다? 동사, 우리 동사 나올 때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Of the 20th 시작. Of the 20th century. 그 다음요 the 시작. The Great Depression of 1930s. 동사 어디에 동그라미 칩니까? Began. And 그 다음 뭐 여러분요? 여러분들 began in the United States and spread abroad인데 이번 문장도 참 좋은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좋은 문장에 대해서 쌤이요. 여러분들 분석을 한번 할 테니까 한번 보시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얘기가 우리 반 고개를 번쩍 들어보실까요? 쌤만 보십시오. 외울 수 있도록 쌤 만들어줄게요. 우리 반 일단은 주어를 챙길 때 여러분들 경제가 뭐요? 바로 이코노미 명사죠. 근데 여기가 쌤 지금 망한 거 보세요. 바로 이코노믹 형용사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리버설이 뭡니까? 칠판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에서 오면요 최악의 경기 침체 해보세요. The worst 시작. The worst economic reversal. 주어가 나왔죠. 여러분들 주어가 나면 뭘 향해 달려야 됩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동사. 그런데요 쌤이 주어 나오고 동사가 막바로 나오는 그러한 꼴은 아예 기대를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즉 명사가 나오고 나면 뒤에 명사를 형용하는 무슨 쇼가 나옵니까요? 형용사 쇼가 나오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 아시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요 최악의 경기 침체 다시 해보세요. The worst 시작. The worst economic reversal. 정말 잘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나오는 것이 20세기 여러분들 the 20th 여러분들 쓰고 나서 urban century가 나왔습니다. 거기 드세요. 명사가 나왔죠? 여러분들 또 명사가 나오고 나서 명사 나오고 또 명사 나오니까 명사 앞에 전치사 뭐 봐야 됩니까? 전치사 중에서 20세기의 하려고 그래요. 쌤이 뭐뭐의 전치사 뭐라고 그랬습니까?
of. 그러면 여러분들 20세기에 해보세요. of 20th 시죠. of 20th century. 자, 있죠? 그러면 20세기의 최악의 경기 침체가 그러고 나서 우리는 대박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 다음 거 우리랑 같이 책 보고 오셔야 돼요. 해보세요. The Great이죠. The Great Depression. 우리는 G도 대문자고 D도 대문자죠. 우리는 이게 상식인데 독해 공부하다가 G도 대문자고 D도 대문자잖아요. Depression이. 그러면요, 일반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라 1930년대에 여러분들 미국에서 생긴 경제 대공황을 얘기하는 고유명사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1930년대의 경제 대공황 해보세요. The Great이죠. The Great Depression of 1930s. 자, 있죠? 그럼 쌤 다시 볼까요? 그러면 영어는 대박 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명사 나오고 나면 쌤이 명사를 형용하는 무슨 쇼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형용사 쇼가 나오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도 그죠? 20세기의 최악의 경기 침체, 즉 다시 말해서 동격을 나타내죠. 뭘로 얘기합니까? 경제 대공황이 이렇게 얘기하죠. 즉 명사 나오고 나서 또다시 명사가 나오려면 여러분들 콤마 처리하는 놈을 볼 것이에요. 이게 독해 공부할 때 그 유명한 무슨 방법? 동격 처리하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명사 나올 때 그죠? 1반은 뭐를 처리해라? 콤마 명사 때려주십시오. 2반은 쌤 뭐 해두라고 합니까요? 여러분 명사 앞에 동격을 나타내는 전치사 뭐를 때릴 때도 있다? 오브를 때릴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 즉 다시 세 번째가 쌤 뭐라고 합니까? 주어 동사 절이 나올 때 동격을 이끄는 접속사 뭐를 쓸 때도 있습니까? 대시 나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서 요 세 가지가 뭐를 나타내는 방식이다? 동격을 나타내는 방법 세 가지. 명사 나오고 나면 항상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죠? 우리 문장 모의에 쌤 포인트가 뭐라고 합니까? 미리 알고 읽으면 처음엔 낯설어도 그 다음에 쉬워진다 그랬습니다. 아시죠? 그거 우리 반 잘 볼까요? 쌤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 반 쌤이 네가 지각했구나 해보세요. You are 시작. You are late. 네가 지각했다는 사실 해보세요. The fact that 시작. The fact that you are late. 이게 그러니까 동격의 접속사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 오늘 복화 22,000 친구들 보십시오. 야, 내가 딱 보일게 네가 지각할 것 같은 감이 오더라고. 이런 거죠. 육감적으로 알았어. 그럴 때 여러분들 the fact that 조동사에서 요거는 동격을 나타내는 접속사 대신데 여러분들 육감이라는 단어가 뭐 있습니까? 오늘 했던 거? 잘 씁니다. 미리 아는 거죠. for이 들어가면 미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리 하는 말이 뭐예요? before 아닙니까? 영어에서 맞죠? 그래서 for이 미리고 여러분들 board가 body 아닙니까? body 몸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 했습니까? 요런 형용사 명사가 나오죠. 해보세요. foreboding 시작. foreboding 대조동사. 그럼 뭘 합니까? 그러면요 미리 그런 말을 네가 지각한다는 육감이 있었다. 그래서 the fact that 조동사 주어 동사라는 사실. the foreboding that 조동사 주어가 동사라는 육감. 아시죠? 그래서 항상 요렇게 뭐예요? 그러면요 동격의 접속사 뭘 합니까? 대시라 그래요. 됐죠? 그러면 쌤 오늘 문장 본의 포인트 뭐라고? 미리 이래 다 쌤하고 한 달 정리했느나 하고 그냥 뭡니까? 독해반에 가가 부딪히는 하고 어떻게 여러분들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들으면 모르는 거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2주만 딱 견디고 나면 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쌤 입에서 나오는 공식이 다 나오거든요. 나머지 2주 우리 4주 수업입니까? 2주 동안은 막 토합니다. 그러니까 결석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머지 2주는 이제 책 본문 보면서 자꾸 응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쌤이 안 갑니까? 장문 주면 연필 주고 자꾸 끊고 싶어요. 그 다음 단계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듣기가 조금씩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꿈이 이루어지죠. 그냥 우리 반 대부분 다 하고 싶은 것이 장문 독해 시험을 다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익, 토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영어 회화도 처음에는 말을 좀 하죠. 근데 나중 가면 어때요? 항상요? 본문 나눠준 글을 읽고 나서 뭡니까? 디스커션, 다 토론하기 때문에 읽기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쌤은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읽기 공부 열심히 합니다. 독해 공부. 되죠? 그러면 쌤이 지금 동격 나타내는 방법 몇 가지를 가르쳐 드렸습니까? 3가지. 오늘 쌤이 입 밖에 터졌으니까는 이제 한번 두고 보십시다. 진짜로 그거 가지고 써먹는가? 그러면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는 요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최악의 경기 침체. 의미가 뭐의? 20세기의. 즉, 여기가 콤마 나오죠. 그래서 이 콤마 뭐예요? 동격의 콤마입니까? 이거 아시죠? 해석할 때 똑같은 놈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즉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같이 한번 해보세요. The worst 시죠? The worst economic reversal of the 20th century. 즉 다시 말하면 해보세요. The 시죠? The Great Depression of 1930s. 자, 있죠? 그럼 이것이 동사 뭐가 나왔습니까? 그러면요. began. 시작되었다. 그래서 동사 동그라미 쳐오셔야 되죠. 예스 복습 어떻게 하는지 아셨죠? 시작되어졌고 여러분들 그러나서 쌤 보세요. 미국에서 다시 해보세요. In the 시작. In the United States. 그리고 퍼졌다 동사 뭐 납니까?
spread. 그죠? spread 동사 3단변 해보세요. spread 시작. spread, spread, spread.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미각에서 어디로 퍼졌다? 해외로 퍼졌다. 이렇게. 됐죠? 여러분들 그러면 고개 번쩍 드시고 지금은 주어는 한 개인데 동사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요? 2개. 절과 절을 접속하는 뭐가 나왔다? 등이 접속사. 여러분들 접속사인데 왜 주어 동사가 안 나왔어요? 쌤이 등이 접속사는 반드시 절이 나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그 대신에 대박 쳐야 되는 게 이거예요. and 뒤에가 뭐야? 그러면요? 동사죠. 그럼 and 앞에도 뭐 나옵니까? 동사, 전명구, 부사가 나죠. 여러분들 그게 바로 우리반이 리듬감이고 이거 몇 형식이에요? 주어, 동사, 문장 끝 아닙니까? 몇 형식? 1형식. 아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반이 마음이 어때요? 이거는 우리가 배운 1형식하고 너무 다르죠. 우리 기총법 때 1형식 내가 안 돼 해보세요. 시작. 아이고 그거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문장이 살이 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반이 문법 배웠던 거 하고 또 독해하면 완전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그 갭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자꾸 연결하는 수업이 문장 모의입니다. 그 공부하니까 어때요? 다 튀어나오죠 한꺼번에. 그래서 빨리 문법 정리 5단계 빨리 끝내고 문장 모의는 하고 나서 다시 문법 정리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분들이 보통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쌤한테요. 그러니까 리버스를 할 때 리버스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 학생분들 중에서 공부 제일 열심히 하는 학생이 누군지 압니까? 처음에 오자마자 문장 모의를 공부한 친구들이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합니다. 쌤 지켜보면요. 처음에 이제 뒤통수를 한번 맞은 거죠. 장난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 수업을 한번 듣고 나면 언니가 문법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 말은 연역적으로든 미괄적으로든 간에 자신한테 맞는 이러한 독해 공부를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선생님이 진짜 1시간 내내 떠들었는데 문장 몇 개 했습니까? 2개. 근데 2개를 외울 수 있는가 보십시오. 이 지금 주요 요소 보세요. The worst 시작. The worst economic reverse 시작되었다. began.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퍼져나갔다. 해외를 해보세요. And spread 시작. And spread abroad. 이게요. 비단 1930년대의 미 경제 대공황 얘기가 아니죠. 2007년 또 오릅니다. 그죠? 근데 제2의 IMF가 한국에 터졌죠. 미국의 모기지론이 터지니까 어때요? 금마들 터지고 나서 보세요. 근데 세계 경기 침체가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21세기의 세계 경기 침체였죠. 최악의 경기 침체. 즉 뭡니까요? 미국의 2007년 모기지론 여미가 대박살 났을 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미국에서 시작되죠 항상. 그러고 나서 어디로 퍼져나갑니까? spread over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때 주식 사는 사람 난리 나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여파가 우리 반. 아르바이트비 거기다 다 때리박은 친구들 소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빨리 급여 타도록 하세요. 아시죠? 그래서 취업하셔서 근데 그런 거 아닙니까? 몇 형식? 1형식. 왜 공부하는지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요 세 번째 문장만 선생님 살짝만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요 세 번째 문장 보니까 여러분이 이 참 재밌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In some 시작. In some occupation 전명구죠. 주어입니까? 주어가 아닙니까? 주어가 아니죠. 주어가 누굽니까? 그러세요. The 시작. The computer 주어죠. 동사 누굽니까? 그러면요 has already replaced 동사죠. yes 그렇게 오시라고요. 되죠? 4번에 별 때리고 2개. 여러분 주어가 누구예요? 그러면요 the ability. 여러분들 그러고 나면 쌤 지금 할 말이 있습니다. The ability가 주어인데 여러분 딴 거는 필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쌤 수업하는 것만 집중해 보세요. The ability가 뭐예요? 주어죠. 그런데 retain입니까? to retain입니까? to retain이니까 저거는 동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럼 진짜 동사를 향해 달려보세요. 여러분들 is referred 시작. is referred to 전체 동그라미 주시고 아까 쌤 말씀드린 거 뭐뭐로 간주되어진다. 기억력은 여러분들 뭐뭐로 알려진다 그럴 때 be referred to까지 끊는 얘기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쌤하고 공부하다 보면 오늘 배웠던 공식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아시죠? 그러면 우리 지금 수업의 주제는 뭐 찾기? 주어 찾기. 주어 찾고 나서 뭘 향해 달린다? 동사. 근데 방해 요소가 너무 많다. 맞죠? 그래서 이 방해 요소들을 내일부터 무찌르는 연습을 쌤 많이 할 겁니다. 즉 무슨 쇼? 형용사 쇼에 대해서 쌤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예습 받는 방법은 쌤 지금 살짝 보여줄게요. 쌤 지금 했는 거 보니까 쌤이 은근히 뭐예요? 형광펜으로 주어에 죽었고 뭐에? 동그라미도 쌤이 표시를 해왔죠. 형광펜으로. 우리 반 또 이런 거 해와야 된다고. 여러분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여러분들 쌤 지금 했는 것처럼 꼴랑 3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반드시 해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내일 공부가 재밌는데 해오실 거죠? 우리 반이 할 건 딱 한 개. 주어에 죽었고 뭐 해온다? 동사에 동그라미 주시고 그 다음에 쌤이 멋진 걸 하나 할게요. 오늘 집 하셔서 뭘 하셔야 되냐면 이걸 해오셔야 됩니다. 딴 게 아니고 쌤이요 문장 보는 수업을 저걸로 여러분들 음성으로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잠깐만 계셔보세요. Hello, and welcome to Gmal Sun's English Institute. My name is Brian, and I'm reading sentences number 1 through 45. Number 1. Regulation of public utilities in the 셉이 United States. 꺼내놨는데 없애붙구나, 그죠? 이거를 문장 뭐는? 여기 있다. 기다려보세요. 집 와셔서 쌤이 뭘 해야 되는 거 보여드리냐면 여러분 딱 집에 가신 다음에 카페 가입하시고 특히나 새로 왔는 친구들은요 카페 가입하시고 Hello, 나서 and welcome to Gmal Sun's English Institute. 오케이 여러분들 웰컴 인사하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원어민 선생님에 맞도록 쌤이 다 끊어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걸 빨리 다운받으신 다음에 여러분들 넘버 원 오란요 일단 볼까요? 뭐라는가? Number 1. Regulation of public utilities in the United States is carried out by 오케이 오란 좀 반갑을 거로 들어보세요. Regulation of public utilities in the United States is carried out by local, state, and federal governments. 오란요 이거 뭡니까? 우리 되게 다르죠 우리 이런 거랑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 미국인 선생님이 지금 끊을기가 사실 뭐 있는 거 똑같습니까? 우리가 공부했는 룰하고 똑같아요. Regulation of public utilities in the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쌤이 요거를 빨리 다운받아 오라고요. 아시죠? 그래서 나중에 오늘 첫 시간에 선생님이 공부하는 방법론을 얘기 많이 했고요. 집에서 다운받으시면 나중에 복습하실 때 크게 따라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억을 잘할 수 있다. 그러면 내일은 일단 예습하는 방법을 선생님 가르쳐준 대로 하셔서 그대로 등장하십시오. 그러면 내일은 선생님이 한 개 더 붙여서 토익 문장 본론은 어떻게 예습 복습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아시죠? 두 문장만 외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란요 인사하고 내일 결석 없도록 합니다. 인사가 해버리고 듣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